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진 멘토입니다. 오늘 YTN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24년도 1분기 이 분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저와 같이 이 YTN의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같이 보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요. 일단 먼저 좀 결론 먼저 말씀 먼저 드리면, 매출액이나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저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실 가장 좀 걱정하고 계신 게 주가, 이 주가 자체도 너무나 많이 지금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이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뭐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. 정말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 영상의 좋아요 버튼이나 힘이 나는 댓글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이번 달 5월 16일자로 YTN의 분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지난 23년도였죠. 23년도와 22년도 요 실적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우선 요 단위가 여러분들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51억 원 정도, 그러니까 251억 8,500만원, 뭐 거의 252억 원 정도 기록을 했죠. 자, 근데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.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너무나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2년도 연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래도 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23년도부터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4년도 들어왔죠. 24년도 1분기 실적에선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23년도 연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이 적자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15억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. 당기순이익도 뭐 거의 한 103억 원 정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이 매출이 어디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좀 저조했나를 놓고 보니까, 당연히 언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방송 채널 사용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요 YTN과 사이언스 TV, YTN2 중에서 당연 우리 YTN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 발생됐고요. 그 다음으로 뒤를 잇고 있는 요 사업 부분이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 부분이었습니다. 이쪽에서 20% 가까운 매출 비중을 발생을 시켰어요. 자,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사업 부분이 방송 채널 사용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, 뭐 온라인 사업, 기타 사업 이렇게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단연 이 광고 수입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나 좀 좋지 못한 게 이 23년도와 22년도랑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뭐 7분의 1, 뭐 6분의 1, 뭐 요 정도의 굉장히 저조한 이 광고 수입 부분이 매출 발생이 되었고, 남산 서울타워와 YTN 뉴스케어 쪽에서 거의 뭐 비슷한 매출이 발생을 했다.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실적의 배경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광고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 광고 시장, 이 광고계 업황 이쪽 사이클을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한 기조 자체가 그렇게 납득이 어려운 건 뭐 아닙니다. 일단은 이 광고를 송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광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매년 시작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편성을 해두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뭐 연구개발 R&D 비용 요쪽에 조금 더 많은 이런 좀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이 기업들의 좀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. 그래서 그만큼 이 광고 요쪽에 편성하는 예상 비중이 굉장히 좀 적어요. 이게 대표적으로 1분기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, 거기에 더해서 더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소비 심리 둔화가 좀 어느 정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.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력은 끊임없이 줄어들었죠.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이 바로 고금리, 금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 지갑을 열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이 경제 흐름
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이 광고 수입 부분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런 영향을 끼쳤습니다.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소비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광고를 편찬하는 광고주 입장에선 소비력이 죽어 있을 때 광고를 하기보단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면서 소비력이 올라올 때 광고를 해야 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한 좀 거시적인 여러 이 경제 흐름도 이 매출의 비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YTN의 광고 수입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 보시면 결론적으로 매출액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속에서 매출 원가가 너무나 좀 올랐어요.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을 때 나오는 게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이거든요. 자,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적자가 되었고요. 또 여기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판관비, 이것도 우리 YTN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죠.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의 적자와 이 늘어난 판관비 이런 영향 때문에 결국엔 영업이익이 약 115억 6,300만 원 정도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, 요게 또 이렇게 당기순이익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지금까지 다른 분기들 이쪽에 실적 추이를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51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15억 원 마이너스였죠.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약 103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22년도 4분기부터 지금까지의 실적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YTN 주가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중간중간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가져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그러다가 가장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때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 YTN도 민영화가 될 것이다. 이런 좀 기대감에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당겨놓고 볼게요.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쭉 나왔는데 요 사이사이 여러분들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었죠. 대표적으로 좀 불법적인 매각 의혹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,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유진그룹에서 우리 YTN의 지분을 낙찰을 받는다라는 소식 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방통위에서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좀 조건부로 승인을 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 이어져 갔고, 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베이스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 주가 레벨을 형성을 시킨 요인들이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요, 가장 최근에 이렇게 52주 신저가까지도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행히 요 레벨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 따지기를 어느 정도 해주다가 너무나 좀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 추이는 요 좀 저점들을 좀 높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근데 너무나 또 아쉬운 것도 뭐냐면 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터져주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지속적인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탈을 해 있었던 이평선들이죠. 11선과 21선 계속해서 단기 이평선들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, 자,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11선이 21선 위로는 올라와 주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이 주가의 수준 자체도 사실 여기냐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좀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선 이 11선과 21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일단은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급 자체, 이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딱히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선 이런 수급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